안녕하세요, 전파각사입니다. 오늘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있다 없다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바로 그것, 외계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외계인을 믿나요? 광활한 우주 속에서 과연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지구 이외의 행성에도 그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진 않을까요? 풀리지 않는 이 미스테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투자자들까지 이 미스테리를 풀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구 이외의 천체들에선 생명체가 탄생하거나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외계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탐사 조사선을 비롯해서 직접 눈으로 다른 천체를 보기 위해, 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을지 조사하기 위해, 그리고 혹시라도 외계 생명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인간을 우주로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째서 그토록 외계 생명체를 찾아 헤매는 걸까요? 이런 우주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의 미스테리에 접근해야 합니다. 지구에는 수천 미터 깊이의 해저, 열수공이라 불리는 곳이 도처에 있습니다. 열수공은 빛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캄캄한 암흑. 수온은 겨우 2도. 심해 바닥에는 수백 기압의 수압이 작용해서 마치 온천이나 화산의 분기공처럼 아주 뜨거운 수백 도의 물과 황해가스를 분출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열수공입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곳에서도 놀랍게도 생물체가 살아가는데요. 단세포 미생물을 비롯해서 개, 새우, 조개, 커다란 관충 등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 생명체의 미스테리는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죠. 수천 미터 깊이의 심해에 생명체가 산다면 깊은 땅 속에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과정에 있던 매기 라우는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깊은 금광들을 연달아 찾아갑니다. 그녀가 금광에 간 이유는 금이 아닌 지하 세계에 사는 생명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땅 속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고 실행에 옮깁니다. 심해를 조사할 때는 잠수정을 이용합니다. 지하를 조사할 때는 광물을 파기 위해 깊이 파놓은 갱도를 이용하죠. 석유 탐사나 채굴을 위해 깊이 들어가는 시추공의 암석 역시 심층 생명체를 찾는 열쇠가 됩니다. 이렇게 고생한 끝에 지하 깊은 지층의 안반 속에서 처음으로 다수의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25년 전까지만 해도 깊은 지중해 생명체가 생존한다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늘 이런 믿음은 깨지기 마련이죠. 1992년 라오의 모교이기도 한 프린스턴 대학의 지중미생물학자 툴리스 온스토트는 3000m 깊이의 암석 속에서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로 인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죠. 최근 온스토트와 라오가 중심이 된 연구팀은 지하 깊은 곳에 생명체를 찾아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각지의 동굴과 광산을 차례로 찾아갔고 해저 바닥을 시골했으며 유전 시추공 암석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아프리카 광산 깊숙한 금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광산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600m 깊이까지 내려간 뒤 다시 좁은 갱도를 따라 적어도 1500m 이상 걸어서 들어갔고 드디어 마침내 그들은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티스푼 정도의 물에서 2000에서 3000개의 박테리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라오는 미생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광산에서 지극히 작은 지렁이를 닮은 선충 또는 선형동물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선충은 지구상의 흙, 민물, 해수, 동식물의 몸속 등 어디서나 발견되는 동물로 고온, 저온, 고압, 무산소 등의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극한 생명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깊은 지중해에서 미생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벨기에 극한생물연구소의 동물학자 보르고니는 프린스턴 연구팀이 갔던 금광으로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재확인한 후 세계 각처의 깊은 곳을 찾아가 선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은 선충이 살기 좋은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들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 심층에서 생명체가 발견된 것은
그곳과 환경이 닮은 화성이나 목성의 달별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과학자들에겐 반가운 뉴스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과학자들 역시 이 결과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사 소속의 과학자 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성 목성의 달별 유로파, 토성의 달별 엔셀라두스의 표면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곳의 지하에는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사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유로파로 외계 생명 탐사선을 보내려 한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이끌어낸 프린스턴 대학 교수 온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죠. 화성의 표면에 생명체가 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화성에 물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추워서 액체 상태가 아닐 것이다. 화성의 표면에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것을 보면 그곳 깊은 지하는 온도가 높은 곳 물이 있고 영양분으로 삼을 무기물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곳은 지구의 깊은 지중처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지하 심층에서 발견된 미생물들, 그들 존재의 발견만으로도 우주의 그리고 생명의 미스테리에 한 발 더 다가선 느낌인데요.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해서 차근차근 실마리를 하나씩 풀다 보면 언젠가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울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를 알아내려는 과학자들이 화성을 조사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이유, 조금 이해할 수 있었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과학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